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야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어떻게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예, 채수 아빠님 졸다가 눈이 번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요즘 같은 장세에 잠이 옵니까 지금? 어, 지금 잠이 오냐고? 지금 저는 자다가도 번쩍번쩍 깨요. 이게 뭐 혹시나 뭐 하나 터지지 않았을까? 어? 종목도 좀 잘 안 나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종목도 좀 잘 안 나오고 올라가다가도 좀 빠지고 이러니까 저도 힘이 빠지고 요즘 들어서 방송하기도 싫고 아까 그 노래 들어보셨죠, 회원님들? 어? 요거. 없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제 심정이랑 비슷해요, 지금. 이 노래의 선율이랑 제 심정이랑 비슷하다고, 지금. 예? 우울하기 그지없지, 아주 그냥 우울하기가. 뭔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멜로디로 표현하는 게 확 와닿지 않나요? 아마 저하고 회원님들하고 딱히 그렇게 심정 차이가 그다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한계 기업 리스트, 너무 신뢰하지 말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좀비 기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한계 기업 리스트라고 지금 시장에 나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너무 믿지는 말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그 유암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리스트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떠도는 약간 어떤 루머 혹은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아마 이런 기업들이 한계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정도의 좀 참고용 리스트일 뿐이지 그걸 너무 회원님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매매를 할 종목이 뭐 물론 지금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지만 진짜 없어져 버립니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괴로울 수 있는데 자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시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원금을 아주 강하게 지켜주셔야 될 시점이고요. 뭐 약간의 손절 정도는 뭐 원금 대비 한 뭐 전체 원금 대비 한 몇 퍼센트 정도 까졌다. 예, 그런 정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3분의 1 토막 났다. 뭐 전체 원금에서 아마 2, 30%가 까지고 어디 가고 없다. 예, 벌써부터 이렇게 되시면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자, 왜 원금을 회원님들이 지키고 잘 버텨야만 하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한계 기업 리스트 너무 신뢰하지 말자. 자, 공식 리스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좀비 기업에 대해서 회원님들 들어보셨나요? 회원님들. 자, 좀비 기업. 그죠?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죠? 제가 이야기를 꺼냈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달에 나온 뉴스이죠. 예, 11월 날, 11월 11일 날, 또 썩을 빼빼로데이네. 그죠?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빼빼로데이 같은 거. 앞으로 이런 거, 그 빼빼로를 그 불량식품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 이놈의 빼빼로를 확 그냥 불량식품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팔다가 걸리면은 아주 그냥 3대가 망하게끔 내가 그냥, 어?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회원님들. 그죠? 회원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들어보셨나요, 회원님들? 뭘 자꾸 주고받아. 주고받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 모양인 겁니다. 그죠? 뭘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확 그냥 어? 가래떡으로 좀 맞아야 됩니다. 원주 압둘라님. 어? 그것도 없애야 돼요. 이 굵은 가래떡으로 좀 맞아야 돼. 이 굵은 가래떡으로. 어? 그걸로 확 그냥 목을 감아버려야지 내가. 아무튼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이거 아주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아주 어? 아니다. 이건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점상님? 아
그날이 대목이에요. 그거는 예, 가래떡 그거는 이제 허용하는 걸로. 자, 부실증후 중소기업이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많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불안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실증후 기업을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취지이죠. 그죠? 이런 취지인데 뭐 C등급, D등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업종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일단은 신용 위험 평가를 다음 달에 끝낸다는 거죠. 이번 달, 이달이니까 11월 달이죠. 기사가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예, 유암코가 첫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하고, 이제 선정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니까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이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 일단은 11월 달에는 이렇게 리스트를 좀 이렇게 뽑고 이제 칼질을 하는 것은 12월 달부터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리스트가 발표가 안 됐어요, 회원님들. 정확하게 아직 리스트가 발표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리스트가 좀 떠도는 거죠. 시중에 이제 어떤 리스트가 떠도냐면은 이제 한계 기업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셨을 건데 이 KTB 투자증권에서 만든 이제 요 한계 기업 리스트 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TB 투자증권에서 그냥 막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정의를 내린 그 한계 기업 리스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이죠, 이거는. 뭐 어떤 금감원 기준이라든가 어떤 뭐 정부 차원에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이 정한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공신력 있잖아요. 그죠? 굉장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놈의 한국은행 기준에 맞춰버리면 이게 리스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지와 저항님이 오늘 제가 할 얘기를 벌써 중간에 홀라당 해버렸네요. 자, 오늘 강의 끝. 그죠?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확정되지 않아서 더 불안하다.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진짜.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고, 예, 목요일 방송에서 뵙는 걸로. 아, 진짜 맞아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다 카더라라는 식으로 이런 리스트가 떠도는 겁니다.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이거 어지간하면 거진다. 이거는 거진다. 그거예요. 거진다. 거진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꾸 눈이 이쪽으로 가서 큰일 났네. 이게 인터넷이 이래서 안 좋다니까요, 회원님들이. 이게 왜 옷 광고를 갖다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옷 광고를. 아, 이거 참 힘드네요. 이게 제가 방송을 하기가. 잠깐만요. 우리 남성 회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니 이게 왜 또 이렇게 가려지지도 않아. 와, 나 미치겠다. 회원님들 옷 광고가 이게 제가 화면을 줄인 게 이 옷 광고를 지우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옷 광고가 계속 따라온다. 와, 나 진짜. 와, 이 광고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왜 안 지워지?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이거? 아, 참, 바람직한 광고입니다. 예, 그죠? 참 바람직한 광고이네. 자, 이렇게 내려보면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가. 굉장히 많고, 여기 지금 보시는, 자, 시가총액 2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한 대형주이죠. 코미팜 회원님들. 코미팜도 지금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 한국은행이 정의한 한계기업 리스트. 그러니까 한계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한계기업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뭔가 어감도 그렇고 좀 마음이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회원님들이 보시는 이 코미팜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 KTB 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한계기업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키읔 여기 있네요. 코미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리스트에. 그러니까는 이 종목도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건드릴 만한 지금 현재는 이 기준, 이 잣대를 지금 들이대면은 너무 엄격하다 이거예요. 너무 엄격하다. 회원님들도 여기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은 아마 한 번 정도는 여기 우리 회원님들이 다 한 번 정도는 봤었던 기업들일 겁니다. 요 리스트 한 번쯤 다 보셨나요, 회원님들? 나는 이 리스트를 읽어본 경험이 있다,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죠? 예, 훈풍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리스트가. 그래서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뭐 이래버리면 뭐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잠정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그 장중 방송 회원님들도 거의 반 휴업 상태예요, 지금. 제가 지금 날짜를 스톱을 해놨어요, 스톱. 우리 제 장중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매매가 어느 정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교육 강의라든가 시황 강의를 하면서 날짜를 지금 중단시켜 드렸어요. 그냥 그분들의 수강 기간이 줄어들지 않게 오히려 날짜를 제가 더 드려버렸어요. 훨씬 더 드려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불안감이 지금 아직까지 감돌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리스트가 확실하게 공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엄한 이야기만 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어떤 불신 혹은 불안감 이런 게 감돌겠죠. 회원님들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혹시나 이게 내가 거래하는 기업이 뭐 이 또 좀비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다 뭐 이래가지고 재수없게 뭐 무더기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감을 분명히 갖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수가 크게 빠진다거나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와서 종목이 밑으로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종목이 그렇게 어떤 취약한 종목이 어떤 재무구조가 그렇게까지 취약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량 매도가 나옴으로써 종목이 세게 밀려버리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투매에 동참을 해버리는, 바닥에서 종목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회원님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매수 심리는 쪼그라들어 버리겠죠.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릴 겁니다. 그럼 이 증시는 당연히 흐름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짝 얼어붙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불신, 불안감을 좀 빨리 해소할 수 있게 이제 이 리스트가 아마 11월 지금 중순이니까 11월 말 전으로는 다 발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발표가 아마 될 것이다. 발표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우리 지금 어느 회원님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잠시만요. 방송 중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입장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 입장이 안 될까요? 이게 최근에 이 아프리카가
한 번씩 이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해킹이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회원님들 잠시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잠시만요. 자, 그러면 방송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그 보면은 어떤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음 카페도 그렇고 한 번씩 이 아이디가 해킹을 당하셔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가 광고 글을 작성하는 데 쓰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네이버라든가 뭐지? 그 다음 뭐죠? 무슨 센터죠? 그런 그쪽으로부터 뭐 해당 아이디를 뭐 사용을 차단당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회원님들이 중간중간에 비밀번호도 좀 자주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 보안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를 좀 하셔가지고 회원님들의 어떤 비밀번호 관리를 좀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한계 기업 리스트를 보시면서 너무 이걸 갖다가 위험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시지, 너무 위험하다라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회원님들, 자, 뭐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0%가 넘는다라든가,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채 비율이 일단은 200% 아래쪽으로, 자,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 진짜 빚만 겨우겨우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빚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기업들도 있죠. 예외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대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뭐 은행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외입니다. 야, 자, 그다음 부채 비율이 가급적이면 200%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유보율은 최소 100% 이상인 기업으로 최소예요. 최소 기준 100% 이상인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정배열 종목이죠. 그리고 또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회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 기업 리스트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없다. 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한 것은 없기 때문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참고 정도만 하자. 그렇다고 그게 아주 뭐 필요 없는 리스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 상당히 나름 의미 있는 리스트이긴 한데 문제는 그 리스트대로 모든 기업들을 다 적용해버리면 사실상 리스트가 너무 많고 그 기업의 명단이 너무 방대해서 좀 추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한계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 증권사에서도 한계 기업 리스트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니까 재무제표에 의한 분석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명을 했죠. 그죠?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자, 해당 그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요. 참고하되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회원님들이 제가 이제 아이고 아니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증권방송 관계자들도 그렇고 버티세요. 아,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원금을 잃지 않고 좀 참아야 됩니다. 잘 지키고 버텨야 됩니다. 자, 자신 없으면 매매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 가세요. 어차피 요 기간 지나면, 요 구간 지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장세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돈 버시면 되죠. 왜 그렇게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말하면은 이 버티는 걸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는 걸요. 근데 버티면 중간은 간다고. 아니지, 중간 그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오늘 이제 제가 장중방송 회원님들한테도 버티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확실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원님들. 오늘 이제 요 버티기. 이 버티기에 대해서 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중요하면서도. 자, 우리 회원님들 버티기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장 좋아지면은 그때 가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했던 이야기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자, 왜 버티는 게 중요할까요? 버티면은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원리로 기회가 오냐라는 거지. 나도 지금 버티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아주. 예, 육도삼장님 어서오세요. 안나3968님 반갑습니다. 자, 버티면 기회가 온다. 자, 버티면 때가 온다. 때가 오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데 그게 어떤 원리로 그래 진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자,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이 이제 그 대기업에서 어떤 전체적인 수급 이제 어디로부터 수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이 주식에서나 쓰는 말인데 그죠? 우리끼리나 쓰는 말인데 자, 회원님들이 자,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부품을 납품을 받아야 돼요. 이제 뭔가 제품을 하나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어떤 굉장히 전 세계의 어떤 굴지의 자, 스마트폰 제조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스마트폰 제조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굴지의 어떤 스마트폰 제조 기업에 자, 우리 회원님들은 한 등급 낮춰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칠게요.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어떤 굴지의 제조사들은 부품을 공급받을 때 한 업체에게만 공급받을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공급 라인을 다양하게 두고 요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공급을 받을까요? 한 업체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다. 1번. 문어발식으로 여러 업체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다. 2번.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을까요? 한 업체에게 그냥 몰빵으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번? 아니다. 2번이다. 그죠? 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좀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럴까? 자, 근데 왜 그럴까? 차라리 문어발식으로 공급을 받기보다는 한 곳에 그냥 몰아줘 버리고 단가를 대신에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면 안 될까? 단가를. 내가 원래 이렇게 얘들 주려고 했는데 거긴 얼마에 준다더라. 니들한테만 다 주문 때려 넣을 테니까 겁나 싸게 해달라. 자, 이렇게 할 수 있진 않을까요? 문어발로 하기보단? 문어발로 하려면은 이거 좀 단가 낮추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경쟁 붙여가지고 단가 낮게 쓰는 놈들만 뭐 납품하라고 하면 되겠지만
근데 이게 또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 확 그냥 몰빵으로 줘버려가지고 그냥 어? 관리하기도 쉽고 문어발 치는 것보다 자 굳이 문어발로 왜 칠까? 이렇게 문어발로 납품을 말 안 들으면 확 잘라버리려고 그냥 길들이려고요? 물론 그것도 역시 우리 마지막 점상님 다운 생각이십니다. 그죠? 말 안 들으면 확 그냥 밟아버려 그냥 그죠? 철권 통치죠. 철권 통치.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점상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자 이렇게 우리가 문어발로 납품을 받는 이유는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충분히. 자, 부품 수급에 일단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몰빵으로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공급처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공급처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회원님들. 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투탑으로 이제 공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 터지거나 아니면 공장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파업을 한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 이 공급책이 하나가 갑자기 에러가 터졌다고 칠게요. 이렇게. 얘가 갑자기 에러가 터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 곳에서 지금 물량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당장 신제품이 12월 출시라 이거지. 12월 출시, 12월 말 출시라 이거예요,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다음에 연말 뭐 연시 그죠?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이래가지고 12월 말에 아주 근사하게 신제품을 빵 터트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애들이 파업 터트려 버린 거예요. 아니면 지진이 났다거나 아니면 공장에 불이 났다거나 그러니까 부품이 막 후달린다 이거야. 근데 우리만 12월 말에 지금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 경쟁사에서 12월 초에 얘네들도 지금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제품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일부는 또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당장 2주 후에 내 핸드폰이 발매가 되는데 이미 사버렸는데 그거 팔고 다시 넘어올 가능성은 좀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그 제품의 매력이 만약에 걔네들이 썼을 때 더 좋다고 느껴버리면 우리 제품으로 다시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품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제대로 팔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 그럼 이제 재고도 쌓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또 그죠? 신제품 투하 시기가 늦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뭐 5천만 대 아니면 3천만 대를 찍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3천만 대. 일단 초도 물량 3천만 대를 찍어내야 되는데 3천만 대를 찍어내기 위해서 공장 라인도 확충을 했고 신입 직원도 많이 뽑았다 이거예요. 뭐 초봉 4,500, 5,000 줄게 이래가지고 한 2,000명 뽑았다 이거지. 근데 부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애들 다 놀고 있네. 그러면 인건비에서 손해가 나요 안 나요 회원님들? 자 인건비에서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지지와 저항님이 직원을 2,000명이나 더 뽑았어요. 한 월 200 더 주는 조건으로. 실수령액 아니지. 실수령액 한 250만원 더 주는 조건으로 한 2,000명 더 뽑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자 인건비 손실만 얼마입니까? 인건비 손실만. 아마 회원님들 같으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아마 100만원만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상시 일보다 절반밖에 안 할 테니까 부품 수급이 조달이 안 돼서. 근데 월급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 조금 뭐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직원들이 일을 못 한 건데 뭐 하기 싫어서 안 했나.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상황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윗선은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 다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급은 군말 없이 다 줘야 돼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자 이거. 일단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은 상당히 인건비에서 오는 차질도 굉장히 이거는 뭐 무시를 못 하겠죠. 우리 원님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감 오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이탈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탈자. 원래는 내 핸드폰을 사기로 했던 고객들이 못 참고 경쟁사의 신제품을 손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 싫어. 그거는 애초에 우리 골수펜으로 묶어둘 수 있었는데 걔가 만약에 나가서 다른 제품을 써봤는데 그게 더 좋다 이거요. 야 이거 골 때리죠. 이거는 더 싫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 빼앗긴 어떤 유저를 다시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 핸드폰을 쓰는 애들이 내가 심어놓은 결제 어플도 같이 쓸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핸드폰에 삼성페이 막 심어버려 그냥.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같은 그룹 내 결제 프로그램을 쓰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해지죠. 약간. 하나만 손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만. 여러 군데에서 손해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공급 기업처를, 이제 공급처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여러 곳으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국내 전 세계 굴지 기업이 이렇게 늘렸어요. 자, 근데 자, 스마트폰 부품을 대한민국만 만든다. 1번. 다른 나라도 만든다. 2번. 우리나라만 만듭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요. 그죠? 자동차 부품 우리나라만 만드냐라는 거지. 다른 나라도 다 만든다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부품 공급 업체들도 좀 힘들어지겠죠.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공급량이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럼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부품 업체는 안 힘드냐라는 얘기죠. 그럼 걔네들은 안 힘든가요? 똑같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확 줄었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만 힘드냐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 애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감 오십니까? 그러니까 감 오세요? 자, 이제 경쟁 붙었어요. 자, 글로벌 굴지 기업에 한국 기업, 일본, 중국, 대만 이런 식으로 납품이 다 들어가요. 근데 얘가 공급량을 좀 이제 발주량을 줄인다 이거예요. 발주량을. 야, 이거 우리 요즘 핸드폰 장사 안 되니까 야, 우리가 이거 주문 양 좀 줄일게 했다 이거. 주문 양 좀 줄이자.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한국의 부품업체들도, 중국의 부품업체도, 일본의 부품업체도, 대만의 부품업체도 다 똑같이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해롱해롱 하다가 대만 기업이 빈혈로 픽 쓰러져 버렸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기업들이 쥐어짜 아 힘들어 죽겠어. 지금 어떻게 돈 벌 건덕지가 없어. 자, 그러다가 비틀비틀 되다가 이 중국 기업이 하나가 픽 쓰러져 버렸네. 그러다가 이제 한 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또 장사가 안 돼. 일본 애들이 일본 중소기업이 또 픽 쓰러져 버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랑 뭐 다른 한 군데 기업이 이렇게 뭐 물론 운 좋게 뭐 운도 좀 따라주고 해서 자, 이렇게 두 개가 남았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냥 부도나 버렸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냥. 생산 라인을 또 줄여버렸어요. 생산 라인을. 직원들 다 내보내고 안 되겠다. 야, 니들 나가라. 공장 라인 줄이고. 옛날만큼 생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요만큼으로 규모가 줄어버린 거야. 요만큼으로.
요만큼으로. 지금 얘네들은 요만큼, 아직은 요만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스마트폰 판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얘네들한테 주문을 어떻게 돼? 얘네들한테 주문을 많이 넣을 수 있다 없다? 못 넣게 되겠죠.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들은 이제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들 막 내보냈다 이거예요. 공장도 팔아먹고 부지도 좀 줄이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부품 주문량을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는 안 되고 애들 내보내야지. 기계도 팔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둘은 어떻게든 버텼다 이거지. 이 둘은 어떻게든 버텼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두 쪽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몰릴 수밖에. 그러면서 기업은 커져 나가는 거고, 한마디로 곧 뭐다? 이 위기가 끝까지 버티는 놈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 이 위기 때 버텨나가려면은 결국은 뭐다? 실력과 역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역량.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는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아마 이제 위기 이꼴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상당히 어떤 고성장 시대의 어떤 유리한 어떤 운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좀 작동을 할 수도 있었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어떤 수혜를 입으면서 버틸 수 있었더라면은 이제는 실력으로 어떤 이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계열사들도 지금 이 위기 때 자기네들의 실력과 역량으로 버텨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그 무대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정부로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태까지 그리고 해줬으면 됐어요. 여태까지 해줬으면. 이제는 스스로들이 이제 자구책을 좀 찾아 나서야 되는 순간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IMF도 겪었고 이거보다 더한 IMF도 겪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고 IT 버블도 겪었고 그 다음에 카드 대란도 겪어 나갔고 여태까지 상당한 그 위기들을 또 잘 버텨왔습니다. 잘 버텨왔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위기에 대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실력과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검증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 위기를 저는 잘 헤쳐나갈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잘 버텨서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 변수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또 부동산이죠.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뭐 폭락이 나와서 국민 모두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뭐 반값이 된다는 동, 뭐 빵원이 된다라는 동. 너무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들은 좀 안 보셨으면 하고요.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짜증나고 화나니까 이제 화풀이 할 데가 없다 보니까 뭐 댓글로들 뭐 빵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어떤 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 아마 이 부동산 발 어떤 약간의 다소 좀 충격. 그러니까 뭐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을 이제 되찾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거품이 조금 끼었으니까 좀 살짝 좀 조정이 좀 있겠죠. 계속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채무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좀 갚으려면은 뭐 그동안 들었던 뭐 보험을 깨야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적금은 깨는 상황이 올 거고요. 뭐 펀드 이런 것도 가입이 어렵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다 보면은 결국은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또 시장에 출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을 해약을 해버리니까 펀드를 해약을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집안채는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 때부터 그랬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라. 직장에 다닐 때 월급 받는 거, 보너스 타는 거 차곡차곡 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 칸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 때부터 저희들 때까지.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인 의미,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동산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라는 애착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다 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슬슬 올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시중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금리 그거 조금 올려봤자 이자 얼마 안 올라갑니다. 뭐 금리 올리면 뭐 다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한 번도 사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금리 0.25% 그래 한국은행에서 올렸다 칠게. 그런다고 해서 시중은행이 금리를 뭐 갑자기 한 방에 막 2% 3%씩 올립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봤자 한 돈 10만 원 정도 그 이내로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자 해봤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올리면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문턱을 올린다라는 거죠. 대출 조건을 좀 뭐라 해야 된다? 옛날보다는 깐깐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깐깐하게. 그러니까 신규로 주택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옛날에는 문턱을 요만큼 요렇게 놨는데 갑자기 문턱을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넘어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래버리면은 매수와 매도가 쉽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거래가 다소 쉽지 않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중에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히 나는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은 요거 팔고 빠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얘기죠. 팔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시장의 거래가 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싸게라도 이제 어렵게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한번 뻥튀기 가지고 한번 맛 좀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마음이 심리적으로 급해지면서 조금씩 뭐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매달 이자 부담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내가 이 집을 살려고 산 게 아니고 프리미엄만 받고 팔려고 했는데 시세 차익만 노리고 팔려고 했는데 빨리 안 팔리니까 자꾸 매달 이자는 나가야 되지. 짜증 만땅이죠. 짜증 만땅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기본 어떤 주변 시세보다 아이고 씨 맞했다 만에 싸게 팔고 조금만 싸게 팔고 뭐 내가 조금만 덜 먹지 이렇게 하고 물건이 하나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은 더 뭔가 모르게 쫄리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게 내놓는 사람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분위기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제 말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면은 아이고 우리 주식시장은 그냥 엄청난 진짜 평화와 행복의 꿈과 행복, 사랑의 상징인 어떤 디즈니랜드처럼 될 거야. 정말 이 주식시장은 아름다운 디즈니랜드가 될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즈니랜드는 고사하고 진짜 디질랜드 되는 거죠. 그죠? 디질랜드. 부동산이 폭락 나온다? 그럼 주식시장은 그냥 바로 디질랜드예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손 다 잡고 그냥 다 같이 하나 둘 셋 함과 동시에 그냥 싱크로나이즈 한번 찍는 거지 아주. 귀마개 하고 물안경은 알아서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 진짜 재수없으면.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됐냐. 미국 주식시장이 2009년 금융위기가 왜 왔는데요. 부동산 거품이 빵 터지면서 걔네들 주식시장이 완전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어떤 미국의 뭐 있어요? 그때 기억 안 납니까? 위원님들
기억 안 나요? 벌써 기억 안 납니까, 혹시? 자, 미국의 어떤 은행 두 개가 한 방에 골로 갔죠, 그죠? 하나는 그나마 편입이 됐고, 메릴 린치 작살 날 뻔했고, 그나마 숨 붙어 있죠. 그다음 하나 없어졌잖아요. 뭐 리먼 브라더스 황천길 갔잖아요. 아주 그냥 기억 안 나십니까, 회원님들? 기억나시죠, 그죠? 리먼 그냥 어디로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리먼 브라더스가 그냥 한방 브라더스 돼가지고 사라져버렸는데 아주 그죠? 끝났죠, 걔네들은. 그게 뭐다? 부동산발 위기 때 그랬잖아요. 2009년에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빵 터지면서 그냥 그죠? 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예 없죠. 우리나라는 걔네들은 아예 소득도 증빙도 안 되는 소득 빵원인 애들한테까지도 싹 다 그죠? 예, 싹 다 그냥 뭐 대출이 나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는 예, 그런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니까 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예, 나홀로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제 마칠 때 됐는데 나홀로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어, 자 그리고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회원님들하고 같이 예, 잠깐 동영상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좀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회원님들 이거 아시나요? 펜싱 경기 대신에 이걸 진짜 광선검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면 죽는 거지 그냥. 여기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이거? 이걸 공식 경기로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뭐 스타워즈도 지금 곧 나오니까 이런 경기를 그죠? 얼굴 맞으면 와 이거 머리 날아가는 건데 이거 너무 잔인한가? 그래서 이 경기를 중계할 때는 항상 옆에다가 이제 19금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야지. 19금이라고 이렇게 19금이라고 적어놓고 이 경기를 중계하는 걸로 어 제가 그죠? 포스 쓰면 반칙입니다. 예, 포스 쓰면 반칙.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웃겨가지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보려고 제가 놔둔 건데, 어? 누가 또 신고했네. 뭐, 에이, 이거 진짜 웃긴 거였는데, 누가 신고해가지고 사라져버렸네, 글이. 에이, 그림을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예, 저장을 해 놓는 거 그랬어. 또 뭐 오만 거 웃긴 글들, 귀여운 글들, 뭐 귀여운 애완동물 글들 이런 거 싹 다 그냥 요즘은 그냥 어떤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상한 글인 것처럼 신고해가지고 글이 다 어떻게 뭐야 지워져 버리게끔 야 그래 버리는구만. 예, 다음에 다시 예 제가 또 뭐 즐거운 글 회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뭐 그런 소재의 글들이 있으면은 예, 열심히 저장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좀 웃을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 그 강변에서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신다든가 아니면 뭐 조깅을 한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카페에는 그 예전에 그 누구더라? 한 분 계셨는데 잘 모르겠네. 예, 브레크님 어서 오세요. 행크스 나이님도 자전거를 자주 타세요? 그러시구나. 예, 행크스 나이님은 지역이 어디십니까? 50km 정도요? 좋으시네요. 이거 언제 한번 같이 타야 되겠는데? 예? 대구세요? 그렇게 안 먼데요? 행크스 나이님은 어떻게 로드 타십니까? 아니면은 MTB 타십니까?
아, 로드 타시는구나. 아, 우리 행크스 나이님은 로드를 타시는군요. 예, 저는 이제 MTB, 그 다음에 미니벨로, 이제 조그만한 거, 예, 미니벨로로, 한 번씩 멀리 가면은 미니벨로로 100km. 그래가지고 무릎 터지는 줄 알았는데, 쩔룩쩔룩거렸는데, 한 며칠은 미니벨로로 타러 갔다가, 아이고, 제가 그냥 자전거 집어 던져버리려다가, 그냥, 어, 택시 타고 오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유, 제가 미쳐가지고, 그때는. 이 처음 또 사는 자전거래 가지고 거기에 또 기분 삘이 꽂혀가지고 예,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같이 좀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타다가 그냥 강변에서 뭐 좀 커피도 마시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 자전거 타면은 그 엉덩이도 아프고 특히 남성분들은 그 이제 거기가 좀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회원님들 주변에 그 강변 이렇게 잘 돼 있는 곳 있나요?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강변에서 이렇게 자전거 빌려줍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자전거를 이제 빌려줄 거예요. 이제 그 강변에 그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뭐 굳이 사시지 마시고 좀 빌려가지고 아마 공짜로 빌려줄 겁니다. 예, 울산에서는 공짜로 빌려주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돈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돈 주고서라도 뭐 한 번 그냥 빌려가지고 당근 로버님 알아뵙길요. 완전 메이저인데요. 거기는 지역 자체가 완전 메이저인데 알아뵙길이면은 예, 그런 데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 반드시 빌려주는 곳이 있으니까 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샀다가 또 나랑 안 맞으면 재미가 없으면은 그 또 돈 낭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빌려가지고 한번 그 가족분들하고 예, 조심조심해서 또 안 다치게 한번 타보시고 이렇게 또 뭐 한번 타보니까 이거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상쾌해진다, 이거 주식해서 내가 스트레스 좀 받는데 이 스트레스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름 즐겁고 재밌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좀 조금씩 조금씩 처음부터 좋은 거 사면은 예,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거, 좀 저렴한 거, 싼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잘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조금 그 상황과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면은 예, 굉장한 재미도 느끼고 특히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머리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주식장이 끝나고 나면은 회원님들이 은근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주식시장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뭔가 좀 뻐근하고 피곤함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만 받아도 사람이 피곤함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시는데도 예, 상당히 그 도움이 되니까 너무 이 주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예, 건강 관리도 하면서 뭐 자전거도 적당히 즐기시면서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원님들이 장이 좀 어렵고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장이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이유는 진짜 경기가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진 면도 있어요. 그죠? 안 좋아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워낙 개판이다 이거예요. 국제 유가가 개판이니까 보통 이 기름을 배로 실어 나른단 말입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개판이니까 이 배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배에다가 기름을 잔뜩 싣고 붕 하면서 이제 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국제 유가가 개판인데 이거 뭐 배 쇠로 주문해가지고 이거 기름 팔아봤자 얼마 남는다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캐는 거 그저 드릴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플랜트 그 다음에 시추선 이런 거에 그다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 팔아봤자 지금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문했던 배마저도 취소해버린단 말입니다. 배가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가는데
그 배를 주문 넣어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자 발주사에서 그 배를 취소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저가 수주의 문제도 있지만 주문 취소의 문제도 있고. 근데 언제까지 이 인류가 기름을 적게 떼면서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다시 최소한도로 가동해야 되는 공장 가동률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석유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뭐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든 어떤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팔려야만 되는 양이 있다고요. 항상 어떤 이 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금리 문제이죠.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 우리 이제 다 죽었네. 항상 이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 시장이 자 실제 미국의 경기가 의외로 탄탄하다라는 게 입증만 되면은 전 세계 경기는 다시 한번 페달을 밟아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투탑에 해당되는 중국도 좀 힘을 내줘야 되겠죠. 중국도 지금 경기가 이게 좀 얘들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중국이 이거 괜히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보이고 반대로 중국도 생각보다 은근히 잘 버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어떤 지금 쪼그라들은 투자 심리, 어떤 불안 심리는 단숨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 이 대한민국 시장이 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재차 자, 이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잠깐 내가 좀 더 내 공부를 다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게 유일한 기회인 줄 아십니까? 공부는 이때 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장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거래할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라고 칠게요. 그래버리면 종목을 뽑고 거래를 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매매가 맞는지 틀린지 점검하고 공부할 시간 자체가 아예 없단 말입니다. 뭘 알아야 종목을 뽑지. 뭘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개뿔도 없는데 종목이 나온다라고 그걸 뽑아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회원님들이 진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1번 눌러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이걸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진짜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아마 다시 한번 어떤 좋은 기회를 찾는 데에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그런 시간이 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게 될 기회를 위해서 항상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자, 그런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